여러분, 지금 예적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고금리 상품이 줄줄이 나오는데 예적금을 왜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저는 25살 약 9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적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돈을 1억 가까이 모으면서 예적금을 안 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예적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예적금을 대신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월 200에서 3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듣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신다면 1에서 2년만 지나도 같은 직장 동료분들이랑은 수준이 다른 돈을 모으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예적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예적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적금을 왜 하시나요? 아마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일 건데요. 그럼 왜 우리는 돈을 모을까요? 그건 바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적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예적금과 꾸준한 은행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되는 데는 예적금이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1번, 부모님이 부자거나 2번, 사업을 하거나 3번, 재테크를 하거나 이 세 가지 테크 말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1번, 부모님이 부자는 절대 아니실 겁니다. 왜냐면은 부모님이 부자시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2번,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순수익만 월 5천 넘게 버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 예적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냥 돈 더 많이 벌면 되지 뭐하러 돈을 모아,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더 버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상 사업도 재능과 운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번, 재테크를 하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결국에는 하루빨리 주식, 부동산과 같은 실질적인 재테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적금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어찌 보면 좀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빨리 뛰는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그냥 백날 첫날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빨리 뛰고 싶으면 빨리 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넘어지고 땀 흘리면서 실제로 빨리 뛰는 능력을 키우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만약 내가 부자가 정말 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는 예적금이라는 단기적인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대신 실질적인 재테크인 주식과 부동산을 하는 게 저는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그건 아는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돈 좀 모으려고 예적금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전 주식을 하면은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굳이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주식이 돈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2억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1억을 만들려면 2억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쉽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예적금만 신나게 해서 1억 모아서 딱 주식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1억으로 5천만 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뜻이죠. 아마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내 자산의 3%, 많게는 10%까지도 하루에 계속 변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억을 투자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의 직장인 월급을 하루에 벌고 잃고를 반복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만원, 20만원 내려가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총 자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적금 대신 주식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커지게 되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를 감당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부담감은 필연적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투자를 적은 돈으로 빠르게 시작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을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재테크를 할 때 자산을 제가 좀 감당 가능한 최대 한도치까지 재테크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주식에 넣어요. 그럼 이게 떨어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주식을 하게 된다면 주식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지점까지 돈이 많이 없을 때 운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23살 때 알바를 시작할 때 모은 돈을 바로 주식을 몽땅 사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때 했던 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주식 비중은 100%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면서 실질적인 재테크를 미루시기보다는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바로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건 되게 정답이 너무 다양한 분야여서 제가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식품주는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비하는 그런 소비재 주식에 속하는데요. 이런 소비재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무슨 뜻이냐면 주식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싸다는 뜻이죠. 이게 왜 싸냐면 이건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음식료주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성장성이 없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자동차 주식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리드해가고 좀 미래를 완전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뭐 전문가들은 거의 전기차가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의 좀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나중에 전기차가 가지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는 진짜 자동차가 뭔가 새로운 개념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고 세상을 바꿀 것 같으니까 기대감에 막 흥분돼서 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는 이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와 같은 소비재는 뭐 성장성이 기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라면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는 앞으로 엄청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죠.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니까 잘 안 사요. 뭐 나중에 뭐 신라면이 갑자기 이걸 먹으면은 암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아무리 잘하고 건실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사게 되니까 좀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좀 낮게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적으로 식료품주는 조금 싸게 형성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주식을 초보다 그리고 당장 내일 당장 시작해보고 싶다면 음식료품 주식을 먼저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이런 음식주들은 뭐 대세 하락장이 아니면 엄청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또 어차피 하락해도 시간이 지나면 되찾아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시도해보기는 더할 나위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음식료를 제가 이렇게 사라고 좀 권해드려도 사실 뭐 안 사시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는 주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는 주식을 200만 원 정도를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제일제당은 쉽게 말해서 음식료 제품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돈도 정말 꾸준히 잘 벌고 어떤 좀 성장성도 되게 좋아요. 이게 CJ 제일제당이 뭐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 하면 뭐 만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햇반 같은 저희가 정말 많이 먹는 그런 음식료 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은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해 있고 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으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제가 매수를 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때 뭐 한 주, 두 주씩 매수하면서 모아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야 된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음식주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량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예적금을 하느라 실질적인 재테크를 미루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시도해보시고 또 어떤 주식군을 살펴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 시작하면은 오히려 지금 예적금을 한 것보다 손해를 볼 확률이 커요. 지금 예적금 하면은 뭐 한 예를 들어 많으면 7, 8%인데 사실 주식 처음 한다고 해서 7, 8% 나오지 않거든요.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뭐 예적금보다 리스크가 수백 배가 넘으니까 사실 손해를 안
안 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당연히 예적금 하는 것보다 못 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경험을 쌓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게 1년, 2년, 5년, 뭐 10년 누적되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레벨에 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배우는 수업료, 학원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패를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실질적인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